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지금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지방선거 뭐 앞두고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치러졌죠, 지방선거. 선거하고 이제 개표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네. 뭐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영국이.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영국이 사실은 노동당 보수당 그 양당제에 뭐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기원이죠. 뭐. 시족. 그게 깨졌다. 음. 뭐 100여 년 만에 영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그리고 무슨 영국판 트럼프도 나온다? 그러던데. 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또 우리한테는 네. 좀 배울 점이 있는지 예. 대구대학교 안병옥 교수님 모시고 좀 영국 이야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 선거 이야기. 야,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그동안 이게 뭐 굉장히 뜨거운가 봐요. 영국에서는 이거 뭐 난리 났다. 지금. 예. 어제 그러니까 5월 7일 날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이제 네 개 구성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시장하고 뭐 구청장, 시의회 선거였었고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에서는 지방자치의회 예. 그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노동당의 아성이라고 하면 그 맨체스터 같은 잉글랜드 북동쪽 예. 산업혁명 아하. 때 그 중공업 단청이었는데 그다음에 사우스 웨일스라 그쪽도 석탄하고 철강 중심지였었는데요. 그 아성에서조차 노동당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냥 그렇죠. 무조건 따놓은 그건데? 당상 노동당 거기서 무너졌고 보통 우리로 우리나라 치면 약간 광주에서 민주당이 무너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뭐 이 선거가 혁명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영국에서도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이 조기 총선으로 집권한 게 2024년 7월 4일 하원에서 거의 3분의 1 의석을 얻었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는데 예. 1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민심이 180도로 바뀌었다. 1년 전에 압승을 했었는데 1년 반 10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예. 압승을 했던 노동당이 노동당이 이번엔 폭망했다. 폭망했다. 아. 그 규모도 상당하고 영국은 말 그대로 노동당하고 보수당 양당제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반기성 정당이라고 원래 브렉시트 운동을 이끌었던 나이젤 페라지라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데요. 트럼프가 내 똘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용어는 예. 뭐 그렇게 하지만 예. 뉘앙스는 그런 뜻이고요. 예. 나이젤 페라지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이고 다음 달 6월 23일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만 10년이거든요. 10년 됐어요 벌써. 예. 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브렉시트 당을 창설했다가 2021년부터 리폼 UK라고 제가 여기 좀 자료 준비했는데요. 예. 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선거 결과예요. 그렇죠. 이번에. 지방의 선거 지금 선거 집계되는 실시간 예, 실시간 집계되고 있고. 집계입니다. 아. 자, 리폼이 지방의회 아무런 의석도 없다가 잉글랜드에서 새로 얻은 게 311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신생 정당이에요, 완전? 완전 신생정당이고 하원에서 5석밖에 못 얻었는데 야. 일부 탈퇴해서 8석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650석 하원에서 8석이면은 1.5%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정당이 지금 1등을 한 거고요. 와. 저게 잉글랜드 의회에서 잉글랜드 시장, 구청장, 지방의회에서 아. 시의회 그런 쪽. 예. 그다음에 녹색당도 40대 젊은 당수가 들어서서 존재감이 없던 당인데 총선에서 5석밖에 없었는데 지금 가장 선전하고 이 두 정당이. 그러니까 노동당이 가장 큰 박살났고. 패배고요. 네. 보수당도 보수당표가 상당수 리폼으로 갔죠. 영국 개혁당으로. 예.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니까. 그리고 노동당표 일부는 녹색당 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도심지 쪽에서는. 저기 자유민주당인가요? 예, 자유민주당입니다. 거기도 뭔가 좀 조금 이제 상승세인데요. 자유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좌파인데 네. 영국 정치 지형이 변했다는 것은 양당 체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보수당은 신생 개혁당이 거의 200년 된 보수 진영은 200년 된 보수당을 지금 거의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도 좌파는 이렇게 세 당이 분열하고 있죠. 네. 노동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그러면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예를 들면 녹색당 쪽으로 좀 더 갔다는 건 네. 그리고 보수당도 그 개혁당으로 더 갔다는 거는 예. 각각 더 극단으로 갔다.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이 좌파도 더 좌파로, 그렇죠. 우파도 더 우파로. 맞습니다. 이제 그게 보수당은 확실히 그렇게 갔고요. 예. 노동당은 지금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 압박을 거세게 받을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총리. 예, 지금 총리가 1년 10개월밖에 안 된 총리가 사임 압박을 거세게 받을 텐데 그럼 노동당이 앞으로 더 좌측으로 갈까 아니면 중도 쪽으로 갈까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제 노동당은 이런 실험을 먼저 했던 게 브렉시트 후에 2010년부터 3년 동안 노동당 당수가 제레미 코빈이라고 급진 좌파였었는데요. 예. 그때 상당히 급진 좌파로 갔다가 보수당한테 연이어 총선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권 노동당으로서는 개혁당이 선전하면서 이민 관련해서는 강경 이민 쪽으로 해서 더 우파로 갔었거든요, 노동당이. 예. 좀 우측으로.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급진 좌파한테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 딜레마입니다. 저기 저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요번에 보면 개혁당은 엄청 예. 저기 잘 됐고 예. 아니 노동당도 박살이 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브렉시트 뭐 하면서 보수당이 쭉 잡았다가 예. 보수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수낙 총리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도계 수낙 총리 관둔 이후로. 예. 그래서 노동당이 압승해서 됐는데 1년 만에 또 너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10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게 제가 이거 정당 지지도를 말했는데요. 24년 7월에 총선이 있어서 그때는 노동당이 거의 50% 가까이 지지였잖아요. 빨간선. 예. 그런데 작년 4월부터 듣보잡이 정당 개혁당이 집권 여당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다가 1년 동안 추세가 계속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녹색당은 작년 10월부터 당수를 바꾸면서 선전하고 있고. 갑자기 올라갔고. 예.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제가 그러니까 영국 정치나 유럽 통합을 지금 3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집권 여당이 유권자한테 버림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정치 효능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나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의 그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예.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가 상승이 빨랐다는 얘기죠. 예. 아. 계속해서 영국에서 계속 얘기하고 유권자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것도 그 생활 안정, 일자리. 물가 안정, 일자리. 음. 자, 그건데 노동당은 경제 성장을 모토로 내가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좀 많이 지어주겠다.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너무 올랐으니까.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영국에서는 그 도시개발,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데 보통 지자체들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예. 지자체마다 그게 몇 년 걸려도 승인이 안 납니다. 예. 자, 그런 걸 단축하려고 그랬는데 쉽게 안 되죠. 중앙정부가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 브렉시트 국민투표한 지가 이제 다음 달이면 10년인데 브렉시트 후에 영국 경제는 가장 최근에 조사 보고서를 보면 5명의 경제학자들이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의 GDP가 EU에 그냥 있을 때와 비교해서 10년 동안 6에서 8% 정도가 낮아졌다. 네, 종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영국 유권자들은 브렉시트 후회하고 있다는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한 예. 2년 전부터 20%포인트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가입하겠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도 EU에 재가입하겠다는 것은 그 정당은 곧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에 그건 아직 선거 이슈는 아닌데 노동당이 최근에 가장 큰 입장 변화는 뭐였냐면 그동안은 유럽연합하고 협상해서 분야별로 조금씩 EU 시장 접근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선거 직전에 스타머 총리가 가장 진보된 발언을 한 게 트럼프가 이 질서를 세계 질서를 망치고 이란 공습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유럽연합과 관계를 더 긴밀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 이 정도로 가장 진보된 제일 나아간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건 또 별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약한다면 성장을 모토로 내세웠지만 성장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코로나부터 해서 거의 6년 동안 실질 임금 마이너스에 너무 지쳤다. 그래서 빨리 집권당이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했고 영국 개혁당은 제가 이제 왜 급진우파, 극우파라고 생각하냐면 인종차별주의 정당인 게 집권하면 최소한 50만, 60만 불법 이민자를 미국식으로 강제 추방하겠다. 와 트럼프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공약으로 했던 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과거에는 3년 동안 세금을 내고 이번에는 올려가지고 5년 동안 세금을 내면 영주권을 줬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영주권 이제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것까지는 뭐 약간 뭐 우파지만 그래도 그래 뭐 주권사인이 그렇다는데 왜 제가 인종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냐면 녹색당이 한 2달 전에 노동당 아성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녹색당 30대 한 중반의 후보가 그쪽에는 이슬람이라는 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친화적인 정책 공약을 냈더니 이 영국 개혁당 후보가 그런 거는 언브리티시하다. 영국적인 게 아니다. 그건 뭐냐면 영국은 백인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종차별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유권자들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게 첫 번째가 영국 개혁당 정책이 인종차별주의 아니냐. 모든 영국 사람들은 46%가 그렇다. 예. 녹색, 노동, 자유민주당, 중도좌파는 거의 70% 80%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당이 인종차별적이 아니냐. 이것도 절반 정도가 그렇다. 아니다. 그다음에 영국 개혁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종주의자냐 아니냐. 이것도 거의 절반이 그렇다. 자기들 이거- 그렇게 이거-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비평가들이 제 그런 게 개인적인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네. 영국 유권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나이젤 페라지라는 사람이 참 독특한데요. 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6학년 지나고 한 1, 2년 정도 됐는데 예. 한 20년 넘게 영국 정치에서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트럼프하고 거의 비슷하죠. SNS에서 막 올리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시트라고 하는 그 런던의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한 오랫동안 일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브렉시트 운동을 주도한 영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영국이 식민지 브뤼셀에 독립해야 된다. 예. 우리는 영국은 브뤼셀의 식민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영국의 그러니까 영국 독립당 유럽의 의원이 되면서 90년대 중반에 브뤼셀에 가서 영국 탈퇴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그런데 2016년에 이 사람이 이걸 달성을 했어요. 실제로 투표에서 했죠. 예, 그리고 이걸 주도했고. 어마어마했죠. 예. 그리고 5개월 후에 그러니까 2016년 11월 초에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유럽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국과 미국은 뭐 특별한 관계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예. 영국의 포퓰리스트 바람이 먼저 불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승리했고 예. 그 바람이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먼저 더 트럼프 같은 정책을 내세운 사람이거든요. 저 성공해서 내일 당장 총선이 열린다면 이 사람이 총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지금 모든 개혁당의 당수고. 개혁당의 당수가 하원에서 8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200년 가까이 된 보수당이 이번에 참패를 했지만 노동당에 비해서 약간 덜하지만 예. 여기에 차기 당수를 유력한 사람인가 200년이 다 된 영국 보수당의 차기 당수를 유력한 사람도 몇 달 전에 개혁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보수당의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예. 개혁당으로 당적으로 옮겼고요. 어제 선거를 기점으로 더 이상 안 받겠다. 더 이상 철새 정치는 안 받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기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나 받는 네, 더 이상 안 정당 받겠다. 아니야. 우리 충분해.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노동당인데 이번 예. 선거에서는 참패가 예상되고 참패했죠. 있잖아요. 예. 참패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게 이제 뭐가 경제가 안 좋고 예. 브렉시트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한 짓이냐 예. 뭐 그런 거라면서요. 예. 그런데 결국 선택한 게 브렉시트를 처음부터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을 선택했다면서요. 예. 그럼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인데요. 어. 영국 개혁당의 가장 큰 취약점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의 주역. 또 네. 하나는 트럼프 제2중대. 네. 그렇죠? 영국의 트럼프니까. 그런데 이 개혁당하고 이 당수 나이델 파라디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노동당이 마음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네. 일단 뭐 언론 지형, 언론 탓하기는 그렇지만 이 보수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 나이델 파라지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브렉시트는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다. 방식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딜 브렉시트를 외쳤거든요. 예. 노딜 브렉시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브렉시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강경 지지자는 좀 그렇지만 절대 아무런 어마어마한 자료를 줘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철벽 지지층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브렉시트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이따가도 여쭤보겠습니다만 브렉시트 때문에 어려워진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브렉시트가 정치적인 나는 그래도 브렉시트 잘한 거라고 생각해 예. 라고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 아니냐. 아, 그게 결국 개혁당의 표로 나타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닐까? 저는 이제 그거 자기 다르게 해석하는 게 예. 브렉시트는 일단 지나간 일이고 브렉시트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려졌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다. 네, 이제 결론은 집권 노동당에 기대를 했는데 집권 노동당이 너무 못하고 있다. 아, 못한다. 이게 더 큰 거죠. 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노동당의 발길질을 해주기 위해서 큰 변화를 내친 영국 개혁당. 그래 뭐 이 사람들 조금 인종차별주의하지만 네. 얘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당이 뭘 그렇게 밉보였어요? 이권자들한테. 노동당 진짜 뭘 얼마나 못했길래 그러니까 다양한데요. 얼마나 못했길래 진짜 그래요, 열심히 도대체. 노력했죠. 14년 만에 정권 교체했고 하원 의석을 거의 3분의 1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압도적 예, 승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스캔들이 났던 게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고 기소청장을 하다가 이선 의원 때 당 대표가 됐고 예. 그다음에 총리가 된 거거든요. 와, 엄청 그리고 상당히 빠르네. 초고속 승진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당수가 되기 전인가 그 한 10만 파운드 가까운 그러니까 2억 원 정도의 무료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뇌물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예. 서민들이 생각해 노동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니까 너무 지나치다. 2억 원이 무슨 선물? 아니, 선물 그 뇌물에 가깝고. 아니 그러니까 그 뇌물에 내용을 가깝다.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예. 시계가 만 판도면 얼마죠? 한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어.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프리미어 리그 관람을 갔다. 그런데 이 보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그 경호 때문에 같이 못 보고 이렇게 이 전체 의석을 다 사서 봤다. 자기가.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몇만 파운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보면 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서 본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그걸 제공했나 보죠. 아니 주체적은 아니고 네. 누가 선물로 그러니까 표를 줬다. 후원자가 지금 노동 상원의원인데 노동당 상원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짬짬하게 있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예.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노동당 지지도가 급속하게 떨어진 게 여기도 앱스틴 스캔들이 예. 아. 앱스타인. 앱스틴. 예. 왜 그러냐면 주미 대사로 보낸 사람이 피터 맨델슨이라고 예. 토니 블레어 기억나시죠? 알아요. 예. 제3회결에서 어. 1990년 10년 동안 총리했던 엄청 네, 노동당 예. 그 밑에서 홍보 수석하고 장관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70 넘은 사람인데 미국 쪽하고도 이 네트워크가 튼튼해서 예. 그 사람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게 작년 초였었는데 그때도 이미 앱스틴 파일에 이 사람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름이 등장했어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네. 스타머 총리가 보기에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 관계 때문에 보냈거든요. 트럼프하고 친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쪽 네트워크가 막강하고 그래서 보냈는데
작년 10월에 한 몇 달 만에 사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점점 그 스캔들 그런 게 너무 명확해지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과연 제대로 검증했느냐 총리실에서.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게 나왔냐면 외교부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검증을 담당한 최고위 공무원, 예. 뭐 1급 실장 정도입니다. 예.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데 총리실에 빨리 오케이 해라 보내게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총리실에서. 총리실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 엇갈리는데 자, 이제 노동당이 죽을 쓰게 된 게 이제 변화가 없었는데 그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더 죽을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연 스타머 총리가 이번 선거에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 교체 물러나라는 요구가 더 거세질 텐데 예. 이제 방아쇠가 하나둘 계속 당겨지는 거잖아요. 이걸 교수님은 이겨낼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 대단한 잘못은 아닌 것 나도 같은데. 네. 대단한 잘못은 아니 물론 다 잘못했죠. 뭐 무슨 시계 선물 비싼 것도 받고 네. 무슨 프리미어리그 비싼 거 받고 뭐 주미대사 좀 이상한 사람 예, 보내고 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대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이제 영국에서 늦깎이 이화를 갔을 때가 2000년, 2006년 네. 그때 이제 토니 블레어가 총리였을 텐데요. 네. 그때는 영국이 별로 재미없는 뭐 다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딱딱 들어맞고 뭐 우리가 알고는 뭐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발생하는 거니까 10년 전부터 영국 정치가 완전히 그 막장 드라마가 됐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진짜 변화를 너무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나라가 돼서 저도 야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 영국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앞서가는 거거든요. 이 포퓰리즘의 이 바람이. 아 그래요. 예.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포퓰리스트의 승리고 예. 바로 이제 다섯 달 후에 트럼프가 당선됐고요. 그 바람이 당연히 불어갔죠. 미국과 예. 영국에 특별하고 이런 보도가 계속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젤 페라지도 트럼프가 시간 있을 때마다 내 똘만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야 이게 진짜 영국 정도 이렇게 급변했을까 이런 정도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지금 개혁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막 표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난리네요. 그런데 일단 개혁당 지지자들은 그 정당이 절대 인종주의자라고 생각 않고 있고 예. 기존 정당을 싹 갈아엎겠다는 이런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런 비슷하게 했듯이 자 예를 들면 이제 포퓰리스트 정치라는 것은 기존의 엘리트 정치가 부패했고 썩었다. 근데 나는 서민의 대표자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게 예. 이제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 나잘페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모든 말하는 게 이 기성 정치는 썩었어.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한 정치이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큰 변화네요. 근데 브렉시트가 진짜 문제가 컸다고 보는 게 그냥 합의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야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망한 거야. 그 전에는 잘 나갔잖아. 그렇죠. 라고 하는 거고 예. 아니야. 또 브렉시트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도기지 더 잘 될 거야. 뭐 그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브렉시트 지지자 중에 일부는 음. 잘못된 결정이었다.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돌아서서 왜냐하면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2년 전부터 최소한 20%포인트 높다는 것은 예. 그때 국민투표에서 3.8%포인트 차이로 브렉시트로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때 상당히 근소한 차이였었죠. 그런데 20%포인트가 차이로 잘못된 결정이다 브렉시트가 했다는 것은 그때 브렉시트를 지지한 사람들 일부는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경제학자들이 10년 동안 추적한 거는 뭐 학술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장 최근에 5명의 경제학자가 그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예. 제일 왼쪽에 브렉시트 때문에 GDP가 10년 동안 처음에는 별로 감소를 안 하다가 2016년부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더 GDP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최소한 마이너스
6에서 8% 정도 줄어들었다. GDP 때문에. 저거는 유럽과의 교역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EU 회원국이 있을 때는 예. 우리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물건 팔 때 아무런 통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 아무런 통관 없이 가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국 대학생이라면 독일에 가서 영어만 가르쳐서 살 수 있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예. 사무부가 필요 없는데 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관세도 없고 쿼타도 없지만 통관 절차가 생겼거든요. 그동안 전혀 없던 절차 통관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전에 영국 정경대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유럽 시장 교역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 그런데 대체 시장은 바로 못 찾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육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아.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영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도 영국 시장에 먼저 투자했던 이유는 영국 시장을 본부로 다른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근데 영국이 그런 거점이 없어졌으니까 투자도 줄어들었고 그다음 저 왼쪽 밑에 보면 고용도 거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게 기업이 그렇죠. 안 되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렇죠. 생산성도 줄었다는 것은 EU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생산성이 높아졌었는데 예. 영국이 아직도 EU와의 교역이 거의 절반 정도거든요. 영국 전체 교역이. 그리고 미국과의 교역은 EU 교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예. 우리가 EU 시장에 빠져나와도 할 때 많다. 미국과 FTA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그때 바로 트럼프가 집권했잖아요. 예. 완전히 산산이 깨진 거죠. 아주 너무 환상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아니 근데 브렉시트 할 때 이슈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영국은 잘 사는 나라야. 예. 근데 유럽 통해서 자꾸 이민자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거 진짜 싫어. 그래서 그냥 확 우린 떨어져 나가자. 이민자들은 그냥 유럽이 알아서 해. 예. 영국은 도도하게 영국으로 살 거야. 예. 뭐 그런 이슈가 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민 문제가 컸고요. 예. 그거를 이제 브렉시트가 끝난 후에 국민투표 끝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왜 브렉시트를 지지했나 하는데 첫 번째가 EU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 정책을 우리가 주권 국가를 결정하겠다. 그게 이제 영국의 자존심, 뭐 자기가 제국을 거듭나 그런 게 예,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민이 너무 많이 온다. 왜냐면 유럽연합 국민들이 자유이동이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영국에 100만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유이동 회원국이니까. 예. 폴란드가 2004년 5월에 EU 회원국이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루마니아 시민들도 50만 넘게 왔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통계는 와서 영국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에 많이 정착했지만 동기부여가 높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동기부여가 높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보다 취업률이 최소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한 네. 거군요.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오히려 복지에 더 많이 기여를 했는데 아. 고소이나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이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갔어. 이 사람들 싫어. 진짜 그래서 난 어떤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지는 않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예. 제가 이제 아. 충남 당진 시골 사람이잖아요. 서해안. 예. 거기 전통사에서는 우물가가 예. 그 촌락의 정체성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모든 정보가 교류되고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 우리나라 전통사의 우물가 같은 게 빵집입니다. 예. 근데 그 빵집을 제가 이제 캠브리지에서 공부했고 캠브리지에서 오른쪽 위로 1시간만 가면 보스턴이 있는데요. 예. 미국과 똑같은 동네 보스턴입니다. 예. 거기가 진짜 시골이거든요. 보스턴이. 예, 영국 진짜 보스턴. 영국 보스턴. 대평야지대고 어. 거기에는 동유럽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폴란드랑 루마니아가 회원국이 되기 전에. 예. 그런데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2016년 어.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가 EU 회원국 가입을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어. 3분의 1이 동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도 그 시골에도. 자, 그래서 그 시골의 빵집이 폴란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때 물어봤어도 브렉시트 지지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낼 건 알았습니다. 예.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체성이 더 크다고 본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최소한 그렇죠. 이건 이제 이건 영국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거를 아. 브렉시트 당이나 나이젤 파리즈가 아주 명민하게 캐치한 거죠. 아. 자, 이거를 몰고 나면 내가 승산에 있다. 아. 그 10년 동안 이걸 해서 제가 지금 일단은 승리한 거죠.
일단은 지금 예. 이 정도 예. 승리했다고 하는 건 예. 승리는 했는데요. 이 유럽의 극우 정당조차 그러니까 영국의 개혁당이나 뭐 독일의 IF라는 독일 대한당조차 요새는 트럼프하고 약간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 좀 심하니까 요즘.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조차도 원래 유럽의 극우 정당도 자국 우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우선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예. 트럼프가 관세를 유럽에 하고 영국하고 부과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비판을 자제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한 게 그린랜드를 강제로 합병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극우 정당은 이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도 예. 그다음에 이란 공습 후에는 어. 더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의 극우 정당 AfD, AfD는 독일 대한당이 뭐라고 했냐면 예. 아무런 출구 전략도 없이 이란을 공습해서 독일뿐 아니라 세계 정세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나이젤 페라지도 트럼프 비판은 자제했지만 이거 영국 경제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의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영국이 더 타격이 좀 유독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예. 느낀 들었어요. 그러니까 IMF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영국이 G7 주요 7개국 중에 이란 공습 때문에 제일 취약하다. 그게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고 G7 중에 G7 중에 제일 요번에 타격 큰 게 영국이다. 타격이 크다. 이제 수입 의존도도 높고 수입 물가도 폭증했고 원래 물가 상승률이 올해 이게 없었으면 2% 내로 예.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최소한 2배 이상 오르겠다. 그래서 이제 영란은행, 영국은행도 올해 안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3.75%인데요. 예. 올해 안에 최소한 두세 번 올릴 것이다. 하반기에. 그러면은 뭐 4% 상반대 되겠죠. 아니 왜 그래요? 영국은 나름 산유국 아닙니까? 산유국? 예.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북해에서 가스 원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미 채굴 가용량의 90%가 넘었습니다. 다 아니, 거의 바꾸냐. 다 거의 다 파먹었어요. 거의 다 이제? 채굴했어요. 아이고야.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한 45%인데요. 예. 독일의 영국이 북해 유전 때문에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영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독일이 65%고 예. 영국이 45%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고 산유국임에도 그다음에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G7 국가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크다. 타격이 크다. 예.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래도 무슨 태양광도 많이 깔고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해놨고 예. 프랑스는 원전도 많은데 영국은 생짜로 가스로만 한다. 영국은 가스 비중도 높고 그래도 영국이 북해 때문에 풍력 발전은 조금 좀 있어요. 비중이 좀 풍력 발전은 좀 높아집니다. 있어요. 예. 높아지고 영국도 EU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 온실가스 배출을 하겠다. 그거는 좀 실천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있어요. 노동당은 야심차게 실천하고 있는데 예. 영국 개혁당이나 보수당은 이거 폐기하라고 지금 야단하고 있죠. 그 사람들 비슷하게 기후변화 대응 별로 신경 안 쓰는 상황입니다. 그 야당 쪽은. 야, 그러니까 가스 수입 많은 나라니까 예. 그냥 가스 가격 오르니까 그냥 직격탄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발전에서 가스 쓰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소비자들이 내는 가스 요금하고 전기 요금이 몇 배 폭등했죠. 이번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게 보면 몇 배 폭등을 했고 예.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보전에다가 점점 그 지원금을 줄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민이 살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죠. 지원금을 줬다가 지금 줄였어요. 이 정권에서. 돈이 줄이고 없어가지고 줄이고 돈이 있어요. 없어서요? 예. 먼저 보수당 정권이 다 파격적으로 줬는데 예. 노동당은 집권하면서 그걸 줄일 수밖에 없었죠. 정부 재정이 빵꾸가 났기 때문에. 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노동당이 집권 이전에 전임자 보수당을 탓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노동당은 압도적으로 정권의 자격증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잡았고 이 분위기나 뭐나 모든 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변명이 될 수는 없고요. 네. 그 영국은 그래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데 그걸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가 보죠. 프리미어 리그 가지고는 금융가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예. 옥스포드도 있고 캠브리지도 있고 야 그런 걸로는 예전 같은 영국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서비스 산업은 아직도 영국의 효자 산업이어서요. 예.
서비스 산업이 영국이 3분의 2인데 그 중에서 10% 넘게가 금융 서비스 산업이고 상당한 흑자입니다. 예. 흑자 규모가 브렉시트 다음에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늘었고요. 그래도 아직도 더 시티라는 금융 서비스 산업은 괜찮고 프리미어리그도 유럽의 주요 그 프로축구 클럽 중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제일 많고 중계권 요가도 제일 예, 큰 편이고 옥스브리지나 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영국 분위기가 약간 극우 쪽이 득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리고 노동당도 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예. 공부 마치고 예를 들면 한 2년 정도 구직하게 했었는데요. 그를 1년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유학생들도 조금 연구를 하는 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비중은 아닌데. 영국 갔다가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그렇죠. 않다. 그게 이제 또 분위기도 보니까 영국이 그렇지 않은데 조금 너무 우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가 조금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 조금씩 이제 주는 그런 상황이죠. 영국이 진짜 가진 거 많은 나라. 전 되게 늘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해리포터도 영국이잖아. 그러니까 관광이나 콘텐츠가 분명히 있는데요. 한두 개가 알잖아요. 무슨 이게 비치도 있고. 지금 분위기나 그런 정치 지형 변화가 국가 브랜드나 그런 것도 당연히 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약간 확실히 기울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고요. 네. 예. 이번에 이란 때문에도 더 타격을 받았고 국채 금리가 엄청 뛰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이게 영국 국채가 이제 길트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예? 준비했는데 이 금박지기가 길트거든요. 예. 영국 국채를 보면 이 모서리에 딱 금박지가 입혀 있습니다. 진짜 국채. 예, 국채를 사면. 그게 이제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언제 창설된지 혹시 아세요? 1600년대? 맞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오, 예. 1694년. 예.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전쟁하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군사하고 무기 예. 사는데. 근데 정부 재정의 3분의 2만 전비를 조달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 개인 부자 개인이나 예를 들면 그 뭐 로츠와일드 가면은 빌려왔거든요. 예. 저 푸고 가면 이런 쪽에서. 그런데 당장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빌려온 돈을 국채로 만들어서 그 국채를 관리하면서 장기 이자를 준 게 이제 영란은행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영국이 경제도 제대로 운영을 하니까 그 국채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죠. 안정되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5월 4일 월요일 이 기준인데요. 예. 97년 이후에 국채 금리가 최고 치수 왔습니다. 이 10년 만기? 30년? 30년 만기. 30년 국채 금리? 네, 30년 국채 금리가. 네. 6% 가까이 되네요. 네. 가장 급등했는데 여기 2022년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리즈 트러스라고 45일 동안 총리에다 물러났잖아요. 예. 감세해가지고 네, 대규모 난리였었죠. 감세했는데 재정 조달 그 계획 없이 예. 그때보다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이제 이란 공습에 따른 그런 충격이 크니까 기관 투자가들 국채를 주로 사는 기관 투자가들이 더 금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또 하나인 것은 이 5월 7일 지방선거 때 보수당이 참패하고 스타머 총리 물러나라 그런 게 이제 정치 불확성 때문에 컨트리 리스크가 단순히 경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제도 안정성, 정치적 불확실성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금리 더 올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어떤 뉴스에서 본 거는 영국 요즘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높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기 딱 표도 있네. 오른쪽에.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벤치마크가 돼 있어요. 유럽에서는 분트라고는 독일 연방 채권의 기준이 금리인데요. 예. 이게 3.6%인데 영국이 이탈리아보다 거의 1%포인트 높죠. 아니,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피그스라고 욕했던 이탈리아가 영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 영국이 야, 아니 어떻게 이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최근에 올라간 건 아니고 원래 이탈리아보다는 좀 높았던 것 원래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나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영국이 노동당 정부 들어서면서 노동당 정부 집권 1년,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 그러다가 약간 등락했지만 지금은 꽤 높습니다. 와, 이 스프레드가 1월만 해도 별로 많이 안 났는데 네. 1년 정도 만에 많이 난 건가요 지금? 아니 많지만 아니구나. 저거 이란 아닐까? 공습 후에 이란 공습 이후에 0.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야 영국이 독일보다 더 취약하구나 이란 공습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나 수입 의존도 물가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옛날에 영국이 전 세계 최대 강국이었는데 예. 그렇죠. 파운드가 달러보다 파운드가 더 그러니까 1차 대전선까지는 그랬는데 통화였는데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게 지금 아이러니입니다. 이 국채 금리만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를 볼 때 영국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와, 영국이 많이 망가졌네요. 이걸 보니까 국채 금리로만 보니까 이탈리아, 프랑스도 고민 진짜 많은 나라인데 요즘.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없는 나라가 이제 국채 금리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40%인데요. 영국은 100% 남집인데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이란 공습 후에 영국이 이탈리아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영국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크다. 그게 좀 더 반영돼서 그게 더 원래 반영돼서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프랑스도 프랑스는 오히려 영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른쪽이 지금 부채 비율인 거죠. 그렇죠. 예. 120% 영국이 100% 정도인데 그래도 이란 공습 후에 올라간 게 국제 금리 오른 거는 영국보다 낮죠. 그러네. 예. 독일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고 왼쪽은 스프레드고 올라간 예. 스프레드. 맞습니다. 올라간 스프레드고 오른쪽은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지금 정권을 흔들 정도이고 영국의 어떤 정치 리스크 정도로 평가가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투자가를 봤냐면 앱스틴 스캔들 때문에 총리 물러나야 된다는 요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참패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지금 장관 중 한두 명 정도가 총리한테 사임 일정을 명확하게 밝혀라 요구했다는 보도 정도 나왔고요. 이제 스타머 총리는 뭐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내 책임이다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건 개인의 바람이고 예. 일단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연 총리가 이 정도 참패를 당해도 견딜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이제 더 방아쇠가 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크리센도가 된 거죠. 점점 이제 더 압력이 높아지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강요 몇 명이 지금 이제 총리 밑에 있는 강요 몇 명이 공개적으로 당신 책임지고 물러나시오 요구하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아니 총리에서 물러나라. 당대표 겸 총리에서 물러나라 요구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 커질 테고요. 그러면 이제 총리가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사임 스케줄 명확하게 밝혀놓을 수 있고 이제 후임자를 보면 후임자가 그냥 당연히 총리직을 승계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인데 만약에 총리가 버틴다 그러면 최소한 몇 달 걸려서 총리하고 도전자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레임덕이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스타머 총리가 예를 들면 강요 몇 명이 물러나라 정확하게 그걸 요구한다면 노동당을 우회하고 다시 한번 3년 2개월이 남았으니까 예. 집권당이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반전을 깨려면 사임 스케줄을 밝히고 후임자한테 길을 터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방송이 5월 8일 금요일 저녁이니까 예. 한 앞으로 그러니까 며칠 이내니까 다음 주 초반에 제가 지금 얘기한 영국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강요 몇 명이 직접 나서서 총리한테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좀 맞춰져 있고요. 근데 총선 결과가 저렇게 개혁당이 나오면 그냥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총리도 개혁당으로 바뀌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지방선거. 이건 지방선거니까. 네. 근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떻게 해서냐 그 얘기죠. 단순히 이건 뭐 우리한테 잘하라는 그 채찍이 아니라는 거죠. 이 너무 큰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스캔들이나 이것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크다는 얘기고. 너무 세상이 됐구나.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뭐
저 교수님 그 지방선거 같은데 패해서 정권이 바뀐 경우가 종종 있었네요. 아직까지 노동당은 예를 들면 조기 총선에서 패배해서 물러났거나 아니면 토니 블레어는 10년 하고 네. 고든 브라운이라는 그 경쟁자 재무장관한테 자리를 그냥 물려줬거든요. 예. 네. 그렇게 했지.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해서 총리가 물러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 예.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물러난다면 지방선거 참패가 방아쇠였지 이것 때문은 아닌 거죠. 그동안 이게 누적돼 왔던 게 때문인 거죠. 누적돼 왔던 게 이것 때문에 터진 그런 결과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그 지금 개혁당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녹색당하고 손을 잡아서 뭘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이제 그 양당제가 보수당하고 예. 노동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선구제니까 양당제를 뒷받침했고 비례대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개혁당이 제일 약진했고 녹색당도 상당히 선전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영국 정당제가 양당제에서 최소한 다당제로 변하는 그런 신호는 왔다. 연합으로 독일처럼.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그렇고요. 녹색당의 제가 이 공약을 보고 놀란 게 예. 작년 10월에 이 40대 중반 당수로 바뀌었는데요. 예. 제플란스키라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큰 실험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기후 위기를 단순히 기후 위기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왜냐하면은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규모 증세입니다. 부자하고 대기업 그리고 자산 소득세 이게 엄청나요. 200억 이상 자산 소유자에 대해서 최소 1% 세금 야. 부과하겠다. 대단한 공약이거든요. 예. 그런데 녹색당이 어디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느냐? 런던 같은 대도시입니다. 왜요? 그래요? 거기도 이제 노동당의 아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식인들 이런 쪽 예. 지지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에 특히 젊은 20대가 일부가 이 녹색당 이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부의 빈부격차가 되게 계속- 문제인가 보다. 계속 커지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예. 개혁당하고 녹색당은 공약을 비교하면 극과 극이지만 예. 공통점은 이 신생 정당, 반기성 정당이 기존 정당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이제 지방선거 결과는 그렇게 해석이 나온 거죠. 서로 그러니까 예. 개혁당은 약간 인종적인 차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 브렉시트 무조건 완전히 완성할 거야. 그렇죠. 이제 그걸로 보수당 나가는 표를 거고. 뺏어오고 있고 여기는 노동당 걸 뺏어오고 그리고 있고. 녹색당은 좀 더 급진적인 그런 유권자들 뺏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포퓰리즘이 세졌나 보네요.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이 진보하고 보수 다 포퓰리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예.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살짝 중간에 모인 사람들로 이렇게 자꾸 수렴되는 거 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노동당 뭐 보수당 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토니 블레어 때 노동당이 13년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중도 쪽으로 와가지고 집권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총리였는데 3선 했거든. 3선. 진짜 대기록인데요. 우스갯소리로 토니 블레어를 노동당이 매출한 최고의 보수당 총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토니 블레어가 중도 쪽으로 와서 3선을 했다는 건데. 제3의 길, 제3의 길. 제3의 길. 어, 지금은 이제 10년 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해서 영국의 포퓰리즘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고 독일의 뭐 독일 대한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프랑스의 아레나 구민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급진 좌파, 급진 우파 양쪽의 포퓰리즘 정당에 상당히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박사님 저는 그런 뉴스도 되게 많이 보고 미국도 요즘 좀 그렇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유럽처럼 사실은 정치 민주주의도 아주 오래되고 민주주의 역사도 깊고 민주주의 발상지고 예.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지형이 예. 자꾸 만들어질까요? 그게 이제 2008년 그냥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에 예. 월가 점령 운동이 유럽에서 많이 확산됐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부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위 개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정도가 낮지만 예.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위 1%, 상위 10%가 점점 더 파일을 많이 가져가는데 기존 정치는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포퓰리스트의 공통점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 서민을 왜? 예.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나오니까 이 쉽게 뭐 긴축에 지친 유권자들 상당수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모델, 예. 성장하고 분배를 적절히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유럽의 복지국가가 가능한 거는 우리보다 조세 부담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에 이제 많이 지쳤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기존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회 민주적 모델을 조금 개선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못하니까. 못하니까 유권자들은 이른바 뒤집어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한번 쉬운 바꿔보자. 처방을 제시하는 급진좌파나 급진우파의 포퓰리즘에 조금 더 지지할 수밖에 없고 좋아서가 아니라 기존 정당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정당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하여간 전반적인 추세는 우나 좌나 포퓰리스트 정당 세력은 계속해서 상승세다.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큰데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좀 정치 지형이 조금 극단화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들어요. 예.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세요. 유럽이 좀 더 빠르다고 보십니까? 그런 게? 유럽이 조금 더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정치 지형도 약간의 변화는 좀 있죠. 근데 영국이나 독일 정도는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 예. 유럽이 더 빨리 가고 유럽이 앞으로 그런 정치 지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면 예. 앞으로 미국도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약간 예. 좀 먼저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은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이 뭐 저출산 고령화도 먼저 지금 겪고 있고 예. 우리는 이제 너무 급격하게 왔지만 예. 유럽이 먼저 그걸 겪고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의 현재가 우리의 뭐 머지않은 미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야 이거 더 골로 가는 길인 것 같아. 영국 아니면 유럽 얘기하시는 거죠? 영국도 말씀 주시고 예, 유럽도 예. 뭐 마찬가지고. 일단 영국은 노동당이 당수 총재를 신속하게 교체해서 그 공약 실천에 노력한다면 예. 3년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 저는 재집권 가능성이 있다. 근데 노동당이 계속 미기적거리고 이 모멘텀, 그러니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독일도 지금 독일 대한당 극우 정당이 예. 이 여당 집권 여당보다 근소한 차이지만 지금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영국은 최소한 7에서 10%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예. 독일은 뭐 잘해야 한 2, 3%포인트 정도. 하지만 독일도 유권자들이 지금 여당한테 빨리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유럽에서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될 게 내년 4월 5일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예. 극우정당 RN 국민연합이 아. 2년 정도부터 정당 지지도가 1위입니다. 저 지금도 내일 선거하면 예. 대통령이 국민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르펜. 르펜. 네, 르펜은 지금 아직 그 소송 것 때문에 예. 상반기 안에 소송 최종 결과가 나와야 대선 후보 나간다 못 나간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국민연합이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헝가리에서 극우 대통령이 나오는 거고 프랑스에서 극우 대통령이 나오는 건 차원이 다른 게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 통합을 주도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연합은 거기도 브렉시트 같은 거예요?
10년 전에 그걸 했었지만 지금은 탈퇴는 아니지만 프랑시트라고 해야 되나? 프렉시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프렉시트라고 해야 돼요? 예.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 유럽에서 반이민하면 반이슬람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예. 아니면 북부 아프리카 중동하고 근접해 있으니까 예. 반이민 반이슬람이고 반유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프랑스 부채율이 120%였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올해 예산을 원래 작년 늦어도 12월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올해 2월에 겨우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면 120%이기 때문에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한 날은 60%로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럼 복지를 엄청나게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민연합이나 급진 좌파 정당이나 거부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 2월에 겨우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연합이 대통령 된다. 국민연합 후보가. 그러면 유럽하고 각을 세워서 예를 들면 그 유로존 가입국이 지켜야 하는 뭐 부채 60% 예. 유지 예. 그런 것도 깨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게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유럽 통합의 위기라고 보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로 바램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도 이민자가 와서 힘들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단지 기분이 나빠뿐 아니라 그리고 뭔가 복지는 감축되는데 뭐 개혁은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복지 제도가 좋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끼리 잘 살면 복지 제도가 괜찮은데 자꾸 이민자가 와서 복지 제도를 나눠 먹는 게 난 싫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막자는 취지가 강한 것 같은데. 네. 그 스위스인가 어디도 뭐 아예 이민자 우리 그러니까 같이 말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민도 줄이려고 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영국이 보여줬듯이 브렉시트 10년이 보여줬듯이 결국은 그 경제가 망가지는 결과로 또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상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끼리 잘 살자 예. 이민자 받지 말고 좀 섭섭한 얘기지만 야 우리가 먼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취지인데 사실 예. 이민자를 막자는 취지가 예. 그게 그렇게 결과라도 되면 괜찮은 일인데 그게 그렇게 결과로 될까요? 아니면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보여주듯이 그게 오히려 더 경제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정확히 지적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영국에서도 불법 이민 아니면 합법적인 이민을 막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한데요. 예. 그거를 동유럽 사람들이 했었고 불법 이민자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단하면 영국 사람들은 3D 업종에 안 갑니다. 그러면 당장 요양 수요는 할 사람이 급증하는데 없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다고 영국 요양보호사 월급을 2배로 올려주시느냐 그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게 그렇죠. 이제 딜레마고 예. 프랑스도 당연히 국민연합 지지도가 높으면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예를 들면 시민권 주는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세로 가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민을 줄인다고 그게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계산해봤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느냐 아니면 경제에는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근데 정반대에는 스페인입니다. 예.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이제 중도좌파 사회당인데 8년 정도 총리였었고 과반이 아닌데도 총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스페인 그 총리 잘생겼어 게다가 키가 사진 찍어보면 스페인이 눈에 확 띄어. 네. 프랑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관광 대국입니다. 스페인이 스페인, 예. 예. 지중해성 이고 예. 또 먹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예. 스페인 빠져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스페인 총리가 최근에 어떤 과감한 조치를 했냐면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불법 임대는 대부분 남미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5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 어. 다 합법화했습니다. 스페인 오히려 반대로. 네, 반대로. 아.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스페인만이 트럼프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있고요. 이제 선방에 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선보려고 야단하고 있고 산체스를 예. 그런 식으로 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래도 유럽이 어떻게 보면 뭐 분명히 국내 정치적 이유도 있죠. 자기가 예. 이제 소수 정당의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는 총리인데 경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그리고 유럽이 이렇게 그래도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인구가 바글바글해지고 네. 그냥 뭐 하여튼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예. 그래서 오히려 바르셀로나나 마요르카라고 그 바르셀로나 바로 밑에 섬 그쪽에서는 관광객 좀 제발 그만 오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오니까 오버 투어리즘. 그러니까 렌트도 몇 배 올랐고 예. 교통도 너무 혼잡하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금이 2배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까지 일어서고 있거든요. 또 스페인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정도의 복지 제도는 또 아니니까 또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뭐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예. 야, 영국과 유럽이 참 굉장히 대단한 실험을 한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 통합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유럽 통합이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래도 그 세계화 황금 시기, 그러니까 90년대부터 해서 이제 탈냉전 시대 중국이 WTO 가입해서 한 2010년 초반까지는 유럽이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였죠.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만 됐으니까 공급망 신경 쓸 것 같고. 자 그러다 이제 트럼프 집권 얘기 들어서고 코로나 터지고 트럼프 집권 얘기 들어서면서 유럽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란 공습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유럽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피해자고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럽이 나름대로 미국이랑 좀 대항해 보려고 EU로 묶은 건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라도 다른데 한 나라처럼 움직인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도 있는데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한 나라에서도 지역 감정이. 예, 예를 들어 제가 유럽 연합 EU라는 블록에서 조금 희망을 보는 거는 예. 만약에 EU라는 블록 없이 유럽이 각계 회원국이 27개니까 나눠졌을 경우에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생각에는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800억 달러 가까이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 일기부터 독일 선복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3대 수출품이 미국,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입니다. 제일 무역 적자가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독일이 EU라는 블록에 있으니까 15%밖에 관세 타협을 안 받았지. 제가 트럼프라면 독일에서 최소한 50%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자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 지금 한 100%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덤비니까. 미우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산체総理가 자기를 나서서 공격하고 나토의 그 국방비도 뭐 올리지 않겠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저 진짜 손봐야 되거든요. 산체스 총리를. 그런데 EU라는 블록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정책 EU라는 블록의 권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이 있기 때문에 네. 타격이 더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은 어쨌든 모여 있어서 아직까지는 힘을 쓰고 있는데 예. 불안하다. 이유가 하여튼 예전 같지는 않고 요즘 유학생들도 영국을 예전만큼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주나 뉴질랜드 쪽이 조금 오히려 네. 그렇고 그쪽. 다 웬만하면 그냥 미국 가고 그럴 겁니다. 예. 그런 유럽이 것 지금 국내 언론에서 너무 좀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유럽 걱정할 때야 우리가 더 걱정이지 사실 그랬는데 네. 요즘은 유럽도 참 많이 걱정되네요. 네. 영국도 국채 금리도 그렇게 뛴다니까 그 지금까지 늘려온 복지 정책 이런 거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고민일 겁니다. 네, 자 영국 또 선거 얘기 가지고 또 여러 얘기 나눠봤네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네. 영국이 요즘 왜 그러는지도 좀 이해가 되네요. 대구대학교 안병옥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